고인난을 타개하기 위해 매일 임금을 지불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00만 명 가까이 첫 번째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대학들이 학비는 가장 적게 올리고 학비 지원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내년에 적용되는 미국 납세자들의 과세액이 올해보다 3% 정도 올라갔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6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더 줄어들면서 팬데믹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직원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타개하기 위해 매일 임금을 지불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소매업, 널싱홈 등에서는 종업원들이 매일 일과가 끝나면 그날 번 돈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고 본인의 은행으로 이체해 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미국 내 주요 업체들이 구인난을 타개하기 위한 갖가지 옵션들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올려주고 취업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매일 임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옵션까지 채택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비스, 웬디스, 지미존스와 타코벨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요즘 종업원들에게 매일 임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옵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달러트리, 크로거 등 소매업체와 인텔리케어라는 대형 널싱홈 등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새로 도입한 매일 임금 지급 제도는 데일리페이 또는 브랜치라는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종업원들은 자신의 일과가 끝난 직후 당일 얼마의 임금을 벌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납부해야 할 페이먼트를 스마트폰,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업주는 데일리페이나 브랜치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도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한 달에 2번 받는 페이첵을 기다리지 않고도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데일리페이의 경우 당일 이체 시에는 $2.99, 다음 날 이체 입금 시에는 $1.99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브랜치의 경우 이체 금액에 따라 최고 $4.99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인텔리케어라는 널싱홈에 따르면 8월부터 데일리페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3만 명의 간호사들 중에 2만 1,000명이나 이용할 정도로 큰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일페이 옵션을 도입할 업체들의 대부분은 직원을 고용할 때 401k 직장연금의 매칭펀드 불입과 자녀 보육인 차일드케어 비용 할인에다가 메일페이 제도를 주요 베네핏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수수료가 쌓이면 큰 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으나 경쟁업체들이 급속히 등장하면 수수료도 대폭 내려가 널리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예상을 깨고 어린이 백신 접종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백신 접종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벌써 100만 명 가까이 첫 번째 접종을 마쳤고 약국을 통해 예약한 숫자도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질 바이든 여사까지 내세워 어린이 백신 접종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This vaccine is the best way to protect your children against COVID-19. It's been thoroughly reviewed and rigorously tested. It's safe, it's free, and it's available for every child in this country. 백악관이 질 바이든 여사까지 내세워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전국적 규모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백신 접종은 일각의 우려를 깨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주말부터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벌써 100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조정관 제프 자이언츠는 9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접종을 시작했으며 7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지역 약국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마친 상태라 밝혔습니다. While our program is just fully up and running this week, by the end of the day today, we estimate that over 900,000 kids ages 5 through 11 will have already gotten their first shot. And through pharmacies alone, 700,000 additional appointments are already on the calendar at local pharmacies.
백신을 예약한 70만 명의 어린이들은 CVS와 월그린스 등 약국을 통해 예약했으며 여기에 소아과 예약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숫자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초반에 보이고 있는 어린이 백신 접종 열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 백신이 나오면 바로 자녀에게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부모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는 약 2,800만 명으로 이제 미국 인구의 94%가 백신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67.5%, 백신 접종 대상자 94%를 생각하면 아직 26.5%의 인구가 백신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백신 접종이 초기의 열기를 이어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대학들이 학비는 역사적으로 가장 적게 올리고 학비 지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립대학의 3분의 1, 사립대학의 5분의 1은 아예 학비를 동결했으며 학부생 1인당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학비 보조로 $10,000를 받은 것을 비롯해 14,800달러씩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학생 등록률이 급감했던 미국 대학들이 학비를 동결하거나 가장 적게 올리는 대신 학비 지원은 크게 늘려 학생 잡기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내 주립대학들의 3분의 1과 사립대학의 5분의 1,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립 2년제 대학들의 절반 이상은 2021년에서 2022학년도에 학비를 동결했습니다. 메릴랜드, 미시간 등의 4년제 주립대학들과 듀크대를 비롯한 4년제 사립 비영리 대학들은 미리 공약대로 학비를 동결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학년도 주립대학의 학비는 평균 $1,740로 전년보다 1.6% 인상했습니다. 4년제 비영리 사립대학들은 평균 $38,070로 2.1% 인상했습니다. 2년제 공립대학들의 학비는 $3,800로 1.3% 올렸습니다. 이 같은 대학들의 학비 인상률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게 올린 것입니다. 더욱이 5 내지 6%에 달하는 물가 고공행진을 고려하면 미국 대학들의 학비는 사실상 인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학비를 가장 적게 올리고도 미국 내 학부생들은 더 많은 학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학부생들은 1인당 평균 14,800달러를 학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1,050달러는 그랜트로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학비 보조금입니다. 대표적인 연방 무상 학비 보조인 펠그란트는 올해 현재 최대치가 6,495달러입니다. 이어 학부생 1인당 평균 3,800달러는 연방 학비 융자금으로 지원받았고 880달러는 교육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를 통해 받는 대학 학자 융자금은 6.8%의 이자에서 절반인 3.4%를 연방에서 지원받는 연방 보조 융자와 못 받는 비보조 융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4,500만 명이나 학자 융자금으로 1조 5,800억 달러나 빚지고 있습니다. 대학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을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000씩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50,000 탕감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으로 2022년 내년에 적용되는 미국 납세자들의 과세액이 올해보다 3%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과세소득에 대해선 싱글이면 $325 올라간 $1,275 이하, 부부의 경우 $650 늘어난 $2055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5, 6%의 물가 고공행진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2022년 내년에 적용되는 납세계층별 과세액은 그 절반인 3%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IRS 국세청은 2022년도 소득에 적용할 납세계층별 과세액을 3%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또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불리는 기본 공제액을 3.2% 올려 독신 $400 늘어난 $12,950로 부부는 $800 증가된 $25,900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개별 항목 공제액이 적을 때 이 기본 공제를 적용해 세액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낮은 납세계층인 10%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은 내년에 각종 공제를 제외한 가세소득이 독신 1,275달러, 부부 2,550달러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독신은 325달러, 부부는 650달러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12%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은 독신 1,276달러부터 41,775달러 사이로, 부부는 2,551달러부터 83,550달러 사이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독신 1,250달러, 부부 2,500달러 상향된 겁니다. 세 번째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은 연 과세소득이 독신 41,776달러부터 89,075달러 사이, 부부는 83,551달러부터 178,150달러 사이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독신 2,700달러와 부부 5,400달러 올라간 겁니다. 네 번째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은 독신 89,076달러부터 170,050달러 사이, 부부는 178,151달러부터 341,100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독신 5,125달러, 부부 1,250달러 늘어난 겁니다. 다섯째 32%의 세율을 적용받는 중상층 납세자들은 독신 170,051달러부터 215,950달러 사이, 부부는 341,101달러부터 431,900달러 사이로 설정됐습니다. 이 납세층의 과세액은 올해보다 독신 6,525달러, 부부 13,050달러 올라갔습니다. 여섯 번째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은 독신의 경우 215,951달러부터 539,900달러 사이, 부부는 431,101달러부터 647,850달러 사이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독신은 16,300달러, 부부는 19,550달러 늘어났습니다. 일곱 번째 최고 소득세율인 37%를 적용받는 부유층은 독신 539,901달러 이상, 부부 647,851달러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최고 부유층의 과세액 증가폭도 35% 납세계층과 같은 독신 16,300달러, 부부 19,550달러 증가한 겁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6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더 줄어들면서 팬데믹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는 1,400건, 메릴랜드는 2,600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실업수당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11월 첫째 주인 지난 한 주 26만 7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4천 건 더 줄어든 것이자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한 주간에 평균 21만 8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된 바 있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일원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대폭 감소해 1,000에서 2,00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버지니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00건 늘었지만 1,400여 건에 그쳤으며 메릴랜드는 400건 줄어들어 2,6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2,500건이 줄었지만 여전히 55,700건이나 신청됐습니다. 텍사스에선 400건 늘어나 15,500건 접수됐으며 뉴욕에서도 740건 증가한 14,300건을 기록했습니다. 미시건에서도 1,900건 늘어난 13,300건이 새로 신청됐습니다. 심지어 켄터키주에선 한꺼번에 6,700건이나 급증하며 14,000여 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됐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의 완전 종료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 수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0월 23일 기준 256만 6천 명으로 전주보다 10만 7,100명 더 줄어들었습니다. 주벌 고용보험으로 지급받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187만 8천 명으로 전주보다 10만 2,500명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UA는 25만 3,600명으로 2만 3,500명 더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장기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EUC는 25만 6,500명으로 2만 2,800명 증가했습니다. 두 가지 연방실업수당은 최종 종료됐지만 주별로 늦게 지급을 시작한 지역이 있어 아직 제공받고 있는 실직자들이 남아있는 것이며 머지않아 완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아직도 1,000만 개 가까이 있는 반면에
실직자들은 840만여 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실직자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